그거를 한두 달 만에 끝냈다. 뭐 원데이 급속 교정, 뭐 심하게는 그렇게까지 이제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교정만으로, 본인의 자연 치아만으로 반듯하게 배열을 해서 급속 교정이 아니라는 거.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급속 교정 정말로 일반 교정보다 빨리 끝나는지, 효과는 어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속 교정이라고 하면 왠지 교정 치료를 했는데 엄청 빨리 되는 걸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쵸? 급속 교정이라고 하는 게 유달리 그것만 빨리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교정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영상을 업로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정 치료라고 하는 거는 결국 치아에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치주인대 세포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뼈를 녹이고 만들고 하면서 치아를 한쪽 방향으로 이동시켜 나가는 게 교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그런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생물학적인 반응이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은 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 느리게 일어날 수도 있죠. 아이들은 보통 빨리 일어나고 어른으로 갈수록 조금 더 생물학적 반응이 느리게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서는 이게 특별히 유달리 어떤 사람한테만 힘을 어떻게 줘서 생물학적 반응이 엄청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급속 교정이 생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 교정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교정 자체가 빨리 된다기보다는 그냥 교정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는 여러 가지의 그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준다. 이런 게 급속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 그런 급속 교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적당히 치아를 배열하고 라미네이트라든지 크라운이라든지 이런 보철물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서 배열을 예쁘게 가지런히 만들어 놓고는 그거를 한두 달 만에 끝냈다. 뭐 원데이 급속 교정, 뭐 심하게는 그렇게까지 이제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교정만으로, 본인의 자연 치아만으로 반듯하게 배열을 해서 급속 교정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조금 현혹이 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속 교정이라는 게 결국은 그 기간을 줄이는 수단의 이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급속 교정이라는 걸 쓰이는 경우는 혹시 무엇일까요? 급속 교정이 쓰이는 경우는 뭐 예뻐지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는 분들 같은 경우가 되겠죠. 연예인 지망생인데 당장 데뷔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급속 교정을 해서 빨리 방송에 데뷔해야 될 거고, 뭐 유학생인데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도 급속 교정, 라미네이트나 크라운 같은 걸 같이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거의 그런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급속 교정이라는 게 결국은 조금 진행을 좀 단축을 시키는 건데, 그 단축되는 기간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심하게 생각을 하면 교정 자체를 그냥 하지 않고 보철물만으로 배열을 해놓고 급속 교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원데이 급속 교정이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교정 치료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루 만에 무슨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치아가 완전히 똑바로 배열되고 그걸 믿으시진 않으시겠죠, 설마? 네, 그냥 보철물 치료로 하루 만에 끝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보철물을 하기엔 너무 공간이 애매한 경우에 그냥 대충 조금 배열을 해놓고 이제 보철물을 붙여서 하는 경우는 뭐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급속 교정의 한계가 혹시 어디까지일지 알 수 있을까요? 급속 교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치아에 그런 보철물들을 부착을 해서 치아를 바르게 배열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 한계점으로는 분명한 것들이 있죠. 치아의 공간이 좀 애매하고 부족한 경우에 그런 치아 사이즈가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삐뚤빼뚤한 게 좀 심한데 그냥 그 위에다가 라미네이트를 부착했을 때 삐뚤빼뚤한 그 사이면은 다 이제 보철물이나 접착제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치아를 교환면에서 하고 들여다봤을 때
전체적인 그 두께가 매우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적으로도 안 좋고 그걸 관리하는 면에서도 매우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런 게 급속 교정의 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 꼭 보철물을 이용해서 급속 교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회의적인 그런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급속 교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급속 교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좀 빨리 되니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계도 명확하고 단점도 명확하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은 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일반 교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